어머니, 그 국자 내려놓으세요. 손에 쥔 녹국자를 억지로 빼앗으려는 저를 시어머니가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시끄럽다. 오늘부터 이 집안 안주인은 30해 모신 내가 아니라 오늘 돌아온 이 아이다. 그런데 그날 제사상 앞에서 저를 밀어낸 여자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아이를 보며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때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30의 종갓집 맏며느리였던 제가 제사상 앞에서 쫓겨난 날이었습니다. 그날 벌어진 일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0해 동안 이 집 제사를 단 한 번도 남에게 맡긴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제일 먼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시아버님 돌아가신 지 꼭 30해 되는 제삿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이 상을 허투루 차린 적이 없었답니다. 찬장에서 녹국자를 꺼냈습니다. 이 집 제사에서 그 국자를 잡는 사람은 딱 한 명뿐입니다. 종갓집 맏며느리. 30해 동안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이제 내가 이 집안의 맛을 책임져라. 녹국자는 이 말씀과 함께 제 손에 쥐어주신 맏며느리로서의 인감도장 같은 것이었답니다. 말은 헝겊을 들어 국자의 표면을 정성스레 닦기 시작했지요. 서걱서걱 노쇠를 문지르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마음도 다시금 팽팽하게 나를 세우곤 했답니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 몸도 안 좋은데 좀 더 자지 않고. 남편 용식이 주방 문을 열며 말을 걸더군요. 제삿날인데 잠이 오겠어요? 당신도 얼른 씻고 오세요. 당신은 참 30년 동안 한결같네. 그 국자는 봐도 빛이 나. 우리 어머니가 며느리 하나는 정말 잘 골랐어. 남편의 무심한 칭찬에 그저 옅은 미소만 지었답니다. 제 30년 세월이 이 국자 하나에 고스란히 묻어있다는 걸 그이가 다 알 리 없었겠지요. 오전 10시가 넘자 일가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답니다. 시누이 경옥이 주방으로 들이닥치며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올케, 역시 우리 집 제사 음식은 올케 손끝에서 나와야 제맛이라니까. 오셨어요, 아가씨. 어서 거실로 들어가 계세요. 아니, 내가 좀 거들어줄까? 어머나, 이 녹국자 좀 봐. 올케가 얼마나 닦았는지 얼굴이 다 비치네.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건데요. 잘 관리해야죠. 이 국자로 국을 떠야 제사상이 완성되는 기분이거든요. 경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고 저는 보글보글 끓고 있는 탕국에 국자를 넣었답니다. 그런데 그때였지요. 안방에 계셔야 할 시어머니 말순이 웬 젊은 여자 하나를 데리고 들어오시더군요. 어머니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고 옆에 선 여자는 눈빛이 묘하게 형형했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국간이 딱 맞게 됐습니다. 이제 그릇에 담기만 하면 돼요. 인사를 올렸지만 어머니는 대답이 없으셨답니다. 오히려 제 곁으로 다가와 제 손에 들린 녹국자를 낚아채듯 뺏어버리시더군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뜨거운데 조심하세요. 어머니는 대답 대신 옆에 선 여자에게 국자를 건네며 말씀하셨지요. 희진아, 내가 들어라. 오늘부터 이 집안 국가는 내가 본다. 주방 안의 공기가 일순간 멈춘 듯 했답니다. 가슴 한구석이 쩍하고 갈라지는 기분이었지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국자가 어떤 건지 어머니가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신데 갑자기. 누구긴 누구야, 이 집안 딸이지. 넌 이제 손 떼라 그만큼 했으면 많이 했다. 어머니, 오늘 제사상은 이 애가 차릴 거다. 넌 저기 손님상에 가서 앉아 있어. 손님이라니요? 제가 이 집 맏며느리입니다. 제가 긴 세월 동안 이 집 귀신 소리 들어가며 제삿날마다 밤잠 설쳐가며 음식했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모르는 사람한테 국자를 넘기라니요.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답니다. 남편 용식이 달려와 어머니의 팔을 잡더군요.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영숙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이 사람은 또 누구고요? 어머니는 남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저를 노려보셨답니다. 잘못한 건 없지. 그런데 이제 주인이 나타났으니 비켜줘야 할 거 아니냐? 오랜 시간 이 국자 쥐고 주인 행세하더니 진짜 핏줄이 오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어머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세요.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더군요. 오랜 세월이 주인 행세라는 말. 한마디에 난도질 당하는 기분이었답니다. 그때 가만히 서 있던 희진이 국자를 고쳐 잡으며 입을 열었답니다. 사모님, 어머니 말씀 들으세요. 긴 세월 고생하신 거 알겠는데 이제는 제가 할 일이에요. 이 국자, 이제 제가 닦을게요. 그 오만한 말투에 귀에서 이명이 들리더군요. 시어머니와 낯선 여자가 제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 하고 있었지요. 너 누구니? 내가 뭔데 어머니를 꼬드겨서 이 난리를 치는 거야. 당장 그 국자 내려놔. 희진의 팔을 잡으려 하자 어머니가 제 앞을 막아서며 어깨를 밀쳐내셨답니다. 영수가, 너 미쳤냐? 어디서 내 딸한테 손을 대? 어머니, 이 국자 원래 정이 거였다. 40해 전 잃어버린 내 새끼 정이가 돌아왔는데 며느리인 내가 환영은 못할 망정 어디서 행패야. 정이라니요, 형님은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신우이 경욱의 비명에도 어머니는 완강했답니다. 죽긴 누가 죽어. 여기 살아있는데. 얘야, 국간 좀 봐라. 내 친정에서 가르쳐준 대로 생강즙 좀 넣었니? 희진은 능숙하게 솥을 열더니 국물을 한 국자 떴답니다. 그리고 제가 옆에 두었던 생강즙을 정확히 3방울 떨어뜨리더군요. 그럼요, 엄마. 엄마가 알려준 대로 딱 3방울 넣었어요. 한번 맛보실래요? 희진이 어머니의 입가에 국자를 대어주었답니다. 어머니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표정으로 국물을 마시고는 저를 보며 비웃듯 말씀하셨지요. 그래, 이 맛이야. 그동안 내가 끓인 국은 맹탕이었는데 이제야 제대로 된 국 맛이 나는구나. 너는 가서 앉아 있어라. 구경이나 하라고. 저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주방 가득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제가 반평생을 거울처럼 닦아온 그 녹국자가 희진의 손에서 번쩍이며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지요. 경욱이 제 옆으로 다가와 팔을 붙잡더군요. 옳게, 일단 나가자. 엄마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신 것 같아. 저 여자 대체 어디서 나타난 거야? 저는 거실 구석 손님 자리로 밀려나 앉았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저를 향해 쏟아지더군요. 동정 어린 눈빛, 호기심 어린 속삭임, 그리고 은근한 조소까지. 그 모든 것이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지요. 여보, 괜찮아? 일단 진정해. 내가 어머니한테 다시 말해볼게.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지만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답니다. 제 손은 여전히 녹국자의 매끄러운 감촉을 기억하고 있었고 제 귀에는 어머니의 독설이 우문거리고 있었으니까요. 주방에서는 희진의 지시 아래 음식이 다시 정리되고 있었답니다. 긴 세월 제 몸처럼 익숙했던 공간의 질서가 무너지는 과정을 저는 멍하니 지켜보았지요. 옳게, 저 여자 말이야. 국 뜨는 모습이 보통이 아니네.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그 비법을 어떻게 저렇게 딱 맞춰? 신우이의 말에 가슴이 다시금 철렁했답니다. 저 여자는 누구일까요? 어머니는 왜 저 여자를 딸이라 믿으며 저를 버리신 걸까요? 그때 저는 보았답니다. 희진이 국자를 내려놓고 잠시 주방을 나설 때 그녀의 가방에서 삐져나온 하얀 종이 뭉치를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주방 구석 장독대 뒤로 가시더니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얼굴에 비비며 흐느끼는 장면도 보았지요. 그것은 아주 낡고 빛바랜 분홍색 아기 양말이었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들끓어오르기 시작했지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답니다. 긴 세월을 지키기 위한 맏며느리로서의 마지막 본능이었지요. 저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답니다. 여보,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남편에게 짧게 말하고
저는 희진이 간 방향이 아닌 그녀가 두고 간 가방이 있는 주방 뒷공간으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뺏어간 그 여자의 정체를, 그리고 어머니의 기이한 행동에 이유를 알아야만 했으니까요. 주방 안에서는 여전히 희진이 지휘하는 제사 준비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고 있었답니다. 챙그랑 소리가 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지요. 30해 맏며느리의 자부심은 아직 죽지 않았답니다.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지요. 저는 숨을 죽이고 주방 뒤편 어둑한 다용도실로 몸을 숨겼답니다. 그곳 구석에는 희진이 들고 온 싸구려 가방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지만 떨리는 손을 뻗어 가방의 지퍼를 열었답니다. 제발 제발 정체를 드러내라. 낮게 읊조리며 가방 안을 뒤지는데 빳빳한 종이 뭉치가 손에 잡히더군요. 그것을 꺼내 확인하는 순간 제 귀에서 날카로운 이명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한 대학병원에서 발행한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저 여자의 이름을 나란히 대조한 서류 상단에는 붉은색 낙인처럼 선명한 글자가 박혀 있었지요. 불일치, 시어머니와 저 여자 사이에 어떠한 친자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비정한 결과였답니다.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지요. 검사지 아래에는 노란색 봉투에 담긴 서류가 더 있었답니다. 그것은 사채업체에서 날아온 최후 통첩이더군요. 3억 원 이 여자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답니다. 어머니의 외로움을 이용해 이 집안을 통째로 삼키려는 속셈이 분명했지요. 당장 소리를 지르며 뛰어나가고 싶었지만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답니다. 물증을 확보했으니 이제 때를 기다려야 했지요. 다용도실을 나와 주방으로 향하는데 희진이 제 녹국자를 들고 거울이라도 보듯 얼굴을 비춰보고 있더군요. 그거 당장 내려놓지 못하니? 제 서늘한 목소리에 희진이 어깨를 으쓱하며 돌아보더군요. 그녀의 입가에는 묘한 조소가 걸려 있었답니다. 어머, 사모님 아직 안 가셨어요? 화장실이 꽤 머나 봐요? 너 정체가 뭐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나 있는 거니? 희진은 녹국자로 솥 안에 국물을 휘저으며 태연하게 대답하더군요. 무슨 짓이라뇨? 전 그저 엄마가 시키는 대로 잃어버린 딸 노릇을 하는 것뿐인데요. 어디서 감히 그 입으로 우리 어머니를 엄마라고 불러. 사모님 목소리가 너무 커요. 밖에 친척들이 다 듣겠네. 엄마가 들으면 사모님만 나쁜 사람 되는 거 아시죠? 그 여유로운 태도에 눈앞이 하얗게 되더군요. 그때 주방 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오셨답니다. 어머니의 눈은 오직 희진만을 향해 있었지요. 희진아, 국은 다 됐느냐? 그럼요, 엄마 간이 딱 맞아요. 아까 사모님이 끓여두신 것보다 훨씬 깊은 맛이 날 거예요. 희진의 가증스러운 말에 어머니는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희진의 손을 잡으셨답니다. 그래, 내 새끼 손맛이 최고지. 영수가, 너는 거기 서서 뭐하니? 어머니, 제가 오랫동안 지킨 주방입니다. 저 여자가 하는 말 다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답니다. 거짓말? 내 핏줄이 돌아왔는데 뭐가 거짓말이라는 게야. 너는 그저 내 자리 뺏길까? 봐, 전전긍긍하는구나. 희진아, 이리 온 안방으로 가자. 내가 내게 줄 것이 있다. 두 사람이 안방으로 향하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답니다. 세월이 무색하게 저는 순식간에 불청객으로 전락해 있었지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답니다. 두 사람이 들어간 안방 문 앞으로 다가가 조용히 귀를 기울였지요. 희진아, 이리 온 내 손 좀 다오. 안방 안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한없이 인자했답니다. 이거 내 시어머니한테 받은 거다. 우리 가문 안주인한테만 내려오는 건데 내가 영숙이한테도 안 줬어. 언젠가 우리 정이가 돌아오면 주려고 40해를 숨겨뒀던 거다. 엄마,
이렇게 귀한 걸 저한테 주셔도 돼요? 사모님이 보시면 화내실 텐데. 희진의 목소리에는 승리자의 여유가 가득했지요. 화내면 어쩔 거냐? 이 집 주인은 나고 이 가락지의 주인은 내 딸이다. 영숙이는 그저 거들어주던 사람이야. 자, 끼워보렴. 어머니가 희진의 손가락에 은가락지를 끼워주는 순간 제 시야가 완전히 뒤틀리더군요. 30해 동안 그 가락지, 한번 만져보지 못한 제 세월이 사기꾼의 손가락에 걸리는 것을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안방 앞을 물러나 마당으로 나갔답니다. 차가운 공기를 마시니 겨우 숨이 쉬어지더군요. 그런데 주방 옆 장독대 뒤편에서 낮은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지요. 시어머니가 혼자 장독대에 기대어 앉아 계셨답니다. 어머니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얼굴에 비비며 아이처럼 울고 계셨지요. 정이야, 불쌍한 내 새끼. 거기서 얼마나 추웠니? 어머니의 손에 들린 것은 낡고 빛바랜 분홍색 아기 양말이었답니다. 40해 전 잃어버린 딸이 마지막으로 신고 있었다던 그 양말이었지요. 어머니 제 부름에 어머니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양말을 품에 숨기시더군요. 그리고 다시금 서슬 퍼런 눈빛으로 저를 쏘아붙이셨답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게냐? 남의 뒤를 캐고 다녀.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 여자 가짜인 거 어머니도 혹시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저 양말을 보면서 왜 저 여자한테는 은가락지를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셨지요. 내가 뭘 안다고 짓거려. 내 딸은 돌아왔다. 내 눈앞에 살아있단 말이다. 너는 가서 제사상 차릴 준비나 해. 한 번만 더 희진이 험담하면 그날로 이 집에서 내쫓을 줄 알아라. 어머니는 도망치듯 주방으로 들어가 버리셨답니다. 저는 홀로 남겨진 장독대 뒤에서 차가운 항아리를 붙잡고 서 있었지요. 어머니는 치매 때문에 속는 것이 아니었답니다. 딸을 잃어버린 그 거대한 슬픔에 스스로를 가두고 가짜라도 좋으니 딸이라고 믿고 싶어 하시는 것이었답니다. 저는 다시 집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거실에는 이미 제사상이 차려지기 시작했지요. 제 남편 용식조차 희진에게 술을 따르고 있더군요. 영수가 너도 이리 와서 인사해. 정이 누님이야. 40해 만에 돌아오셨는데 예의를 갖춰야지. 당신 정말 저 여자가 형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어머니가 맞다는데.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어. 당신 오늘 왜 이렇게 예민해? 남편의 눈은 이미 가짜가 만들어낸 환상에 멀어 있었지요. 저는 가슴속에 품은 유전자 검사지와 독촉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답니다. 차갑고 단단한 종이의 촉감이 제게 용기를 주더군요. 그래요, 제사가 시작되면 다 알게 되겠죠.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저는 희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답니다. 희진은 제 시선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은가락지가 낀 손을 들어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비웃더군요. 사모님, 제사 준비 다 됐어요. 이제 국 들어가야죠? 제가 이 녹국자로 아주 정성스럽게 떠올릴게요. 기대하세요. 희진의 도발적인 목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졌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지나쳐 제사상 앞으로 향했지요. 친척들이 모두 모이고 향로에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답니다. 오랜 시간 지켜온 이 성스러운 자리가 이제 곧 거대한 폭풍의 중심이 될 것이었지요. 저는 속으로 수천 번을 되뇌었답니다. 내 자리는 뺏겨도 이 집안은 못 뺏긴다. 사기꾼의 손에 녹국자가 들리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제사상이 차려진 병풍 뒤로 시어머니와 희진이 나란히 섰답니다. 희진의 손에는 제 분신과도 같은 녹국자가 들려 있었고 그 손가락에는 어머니의 은가락지가 번쩍이고 있었지요.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침묵이 흐르고 제 주인 남편이 첫 잔을 올리기 위해 무릎을 꿇었답니다. 저는 품속의 서류들을 꽉 쥔 채 제 인생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를 준비했지요. 맏며느리의 자부심을 건 마지막 승부였답니다.
거실 한가운데 병풍이 펼쳐지고 제사상 위에는 제가 며칠 밤을 설쳐가며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 올라와 있었지요. 하지만 정작 그 상을 지키고 선 사람은 제가 아니었답니다. 40에 만에 돌아온 딸이라는 이름의 가짜 희진이 제가 서야 할 제주 옆자리를 당당히 꿰차고 서 있었지요. 집안 어른들과 친척들이 거실을 가득 메운 채 수군거리는 소리가 제 귀를 찔렀답니다. 아니, 정말 정의가 맞대? 40에 만에 저렇게 나타나는 게 가능해? 형님이 저렇게 확신하시는데 맞겠지. 그런데 영숙이 꼴 좀 봐. 살림 다 내주고 구석에 저러고 있네. 친척들의 무책임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독화살이 되어 박혔답니다. 제 남편 용식은 그런 제 마음도 모른 채 제사상 앞에서 희진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지요. 시어머니 말수는 아예 희진의 손을 꼭 잡은 채 놓아줄 줄을 몰랐답니다. 어머니의 눈은 이미 광기에 가까운 열망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지요. 정희야, 이제 내가 이 집안의 주인이다. 이 국자로 아버님께 첫 국물을 올려라. 그래야 이 애미 마음이 풀리겠다.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아버님께 정성껏 대접해 드릴게요. 희진이 제 분신과도 같은 녹국자를 집어들었답니다. 그동안 매일 아침 제가 닦고 문질러 광을 냈던 그 국자가 사기꾼의 손에서 번뜩이는 것을 보는 순간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리더군요. 저 국자가 제사상에 오르는 순간 제 반평생을 통째로 부정당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답니다. 저는 떨리는 걸음을 옮겨 제사상 앞으로 다가갔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제사가 장난인가요? 제 서늘한 목소리에 거실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지요. 어머니가 눈을 부릅뜨며 저를 노려보셨답니다. 영숙이 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입을 열어. 썩 물러나지 못해. 당신 왜 그래. 어른들 다 계시는데. 이게 무슨 망신이야. 남편 용식이 제 팔을 잡아 끌었지만 저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답니다. 제 시선은 오직 희진의 손에 들린 녹국자에 고정되어 있었지요. 최희진 씨, 그 국자 내려놔요. 당신이 잡을 물건 아닙니다. 희진이 당황한 듯 눈동자를 굴리더니 이내 울먹이는 목소리로 연기를 시작하더군요. 사모님, 왜 자꾸 저를 괴롭히세요? 제가 엄마 딸로 돌아온 게 그렇게 싫으세요? 잘못? 당신 존재 자체가 이 집안에 대한 모욕이야. 이게 끝까지. 정희야, 무시하고 어서 굽더라. 어머니의 불호령에 희진이 국물을 뜨려 국자를 솥 안으로 밀어 넣었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요. 저는 번개처럼 달려들어 희진의 손목을 낚아채 버렸답니다. 놓으라고 했지. 왜 이러세요? 엄마, 영수가, 너 미쳤냐? 당장 손 안 떼. 순식간에 제사상은 아수라장이 되었답니다. 남편과 시누이가 달려들어 저를 떼어놓으려 했지만 저는 죽기 살기로 희진의 손에서 녹국자를 뺏어냈지요.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 국자를 마당으로 내던져 버렸답니다. 쨍그랑 정갈했던 마당 돌바닥에 부딪힌 녹국자가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나뒹굴었답니다. 거실에 모인 수십 명의 친척이 일제히 숨을 멈추었지요. 정적 속에서 저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서류 뭉치를 꺼내 제사상 위로 흩뿌렸답니다. 보세요. 똑똑히 보시라고요. 하얀 종이들이 향로 연기 사이로 나풀거리며 떨어졌지요. 시누이 경옥이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집어들더니 비명을 질렀답니다. 유전자 불일치? 아니, 사체 독촉장. 3억 원? 이게 다 뭐야? 거실은 순식간에 벌집을 쑤셔놓은 듯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친척들이 앞다투어 종이를 확인하며 희진을 향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답니다. 아니, 저 여자가 사기꾼이었어? 유전자가 안 맞다는데? 세상에 형님을 등쳐먹으려고 저는 사르르 떨리는 몸을 간신히 지탱하며 희진을 쏘아보았답니다. 희진은 사색이 된 채 뒷걸음질을 쳤지요. 말해봐. 내가 정희 형님이야? 유전자가 안 맞다는데.
내가 무슨 수로 내 형님이냐고. 희진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향해 돌아섰지요. 어머니, 보셨어요? 이제 아시겠냐고요. 저 여자는 어머니 딸이 아니라 어머니 재산 노리고 들어온 사람이라고요. 제가 30해 동안 어머니 모신 결과가 이겁니까? 이런 사람한테 안주인 자리 내주고 저를 손님 취급하신 게 이거냐고요. 어머니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제사상 위에 흩어진 종이들을 내려다보고 계셨답니다. 그런데 이상했지요. 어머니는 분노하지도 놀라지도 않으셨답니다. 그저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가슴팍을 움켜쥐고 계셨지요. 그때였답니다. 어머니의 품속에서 낡고 빛바랜 분홍색 아기 양말 한 짝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지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저 여자 당장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저는 배신감과 허탈함에 몸을 돌려 집을 나가려 했답니다. 그런데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뒤에서 들려온 처절한 통곡이었답니다. 가지 마라, 영수가, 가지 마. 시어머니가 바닥을 기어와 제 치맛자락을 붙잡으셨답니다. 평소에 그 위험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제 다리를 붙잡고 오열하셨답니다. 어머니, 이거 놓으세요. 저 여자 편드시더니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내가 다 알았다, 영수가. 내가 다 알았단 말이다.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에 거실은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셨다니요? 안다, 유전자가 안 맞는 것도 알고 저 애가 어떤 처지인지도 내가 다 안다. 내가 시켰어. 내가 저 애 돈 주고 샀단 말이다. 저는 머리를 둔기로 맞은 듯한 충격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답니다. 어머니가 저 여자를 사서 이 연극을 꾸미셨다니요? 어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분홍색 아기 양말을 가슴에 품고 울부짖으셨답니다. 내 새끼 내 딸 정희가 저번 달에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름도 없는 차가운 모습으로 발견됐단다. 40애를 찾아 헤맸는데 차디찬 몸으로 돌아왔어. 내 손으로 차린 밥 한 끼 못 먹여보낸 게 한이 돼서 내가 죽기 전에 딱 한 번만 딸이 차려준 밥상 받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빌었다. 오늘 하루만 내 딸 해달라고. 거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오직 어머니의 통곡 소리만이 집안을 울렸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어머니의 눈물이 제 발등을 적셨답니다. 그동안 제가 보아온 어머니의 서슬 퍼런 위엄 뒤에 이런 끔찍한 지옥이 도사리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곁에 서 있던 희진도 이제는 숨기지 않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하더군요. 죄송해요,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저 정말 돈이 필요해서 시작했는데 엄마가 저를 너무 진짜 딸처럼 봐주셔서 저도 모르게 진짜 딸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 마당에 버려진 녹국자를 보았답니다. 흙먼지가 묻은 채 나뒹구는 그 국자가 마치 30해 동안 제가 지켜온 헛된 자부심처럼 느껴졌지요. 어머니의 비극적인 진실 앞에서 제가 가졌던 분노는 한순간에 갈 곳을 잃고 흩어져 버렸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제 목소리도 어느덧 젖어 들어갔답니다. 어머니는 제 바짓가랑이를 더욱 세게 움켜쥐며 말씀하셨지요. 너한테 어떻게 말하냐? 30의 고생만 시킨 며느리한테 죽은 딸 보고 싶어서 가짜 데려왔다는 말을 내가 어떻게 해내가 죄인이다. 영수가 내가 천벌 받을 사람이야. 저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았답니다. 30의 맏며느리 인생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비극적인 고백으로 막을 내리고 있었답니다. 거실을 가득 채웠던 친척들은 이제 비난 대신 숙연한 한숨을 내쉬고 있었지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낡은 분홍색 아기 양말을 손에 쥐었답니다. 40해의 세월이 묻은 그 차가운 감촉이 제 심장을 파고들었지요. 저는 마당에 버려진 녹국자를 다시 보았답니다. 이제 저 국자를 누가 다시 들어야 할까요? 며느리의 헌신과 어머니의 죄책감이 부딪힌
이 제사상 위에서 저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했답니다. 맏며느리의 자부심보다 더 깊은 인간으로서의 연민이 제 안에서 고개를 들고 있었으니까요. 손에 쥔 분홍색 아기 양말의 감촉이 어찌나 서늘하던지요. 제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그 냉기가 심장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것만 같았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제 치맛자락을 붙잡고 우는 시어머니의 마른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어머니는 바닥을 긁으며 꺽꺽거리는 숨을 몰아쉬셨답니다. 영수가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내 새끼 죽었다는 소리 듣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그 차가운 곳에 혼자 누워있는 걸 보고 왔는데 내가 어떻게 밥을 먹고 잠을 자겠니? 어머니,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야죠. 제 목소리가 젖은 솜처럼 무겁게 떨리더군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제 무릎에 얼굴을 묻으셨답니다. 너한테 무슨 낯으로 말을 해. 30해를 고생만 시킨 며느리한테 잃어버린 딸이 차가운 모습으로 돌아왔으니 가짜라도 데려다 제사 지내달라고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겠니? 영수가 내 새끼가 굶고 갔어. 평생을 길바닥에서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떠돌다가 이름도 없이 그렇게 가버렸단 말이다. 거실 한 구석에 서 있던 신우이. 경욱이 비명을 지르듯 입을 막더군요. 언니가 정말 죽었다고요?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그래, 저번 달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마흔해를 눈만 감으면 정희가 배고프다고 우는 소리가 들려서 잠을 못 잤는데 그 마지막 길에도 혼자였대. 길바닥에서 쓰러져서 어머니의 통곡은 이제 말이 아니었답니다. 그저 가슴을 쥐어뜯는 비명이었지요. 30해 동안 저는 어머니가 그저 엄격하고 무서운 분이라고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있는 사람은 그저 40해 동안 지옥 속에서 타들어간 가련한 어머니일 뿐이었지요. 그때 무릎을 꿇고 있던 희진이 기어와 어머니의 손을 잡더군요. 엄마 아니 할머님 죄송해요. 저 정말 천벌 받을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희진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지요. 아니다, 내가 무슨 죄냐, 돈 줄 테니. 내 딸 해달라고 매달린 게 나인데. 희진아, 아까 내가 국 뜰 때 정말 내 딸 손인 줄 알았다. 내가 생강즙 3방울 넣는 거 보고 우리 정희가 돌아온 줄 알고 내가 잠시 미쳤었나 보다. 할머님, 사실 저희 엄마도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가난해서 병원 한번 제대로 못 모시고 그렇게 가셨거든요. 그래서 할머님이 저보고 딸이라고 불러주실 때 저도 모르게 우리 엄마 생각나서 정말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사모님,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희진의 오열 섞인 말에 제 안에 날 선 마음들이 하나둘 꺾여나가는 게 느껴지더군요. 저 여자는 제 자리를 뺏으러 온 사기꾼이 아니라 각자의 상처를 안고 버티던 두 여자가 서로의 구멍난 가슴을 메우려 버린 슬픈 연극의 주인공이었던 것이지요. 저는 마당 돌바닥에 덩그러니 놓인 녹국자를 보았답니다. 30해의 헌신이 담긴 그 물건이 어머니의 40해 한 앞에서는 어찌나 작고 초라해 보이던지요. 저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바닥 차요. 영수가 나 용서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몹쓸 짓 했다. 며느리 가슴에 못을 박고 가짜를 데려오다니. 내가 나를 어떻게 용서하겠니? 아니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같이 살면서 어머니 가슴이 이렇게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맏며느리 돌이 다한다고 유세 떨면서 정작 어머니 마음 한 자락 들여다보지 못한 제가 무심했습니다. 제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남편 용식이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흐느꼈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내 누이가 죽었다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당신 혼자 고생시키고 어머니 마음도 모르고 나만 편하자고. 저는 희진의 가방에서 쏟아졌던 서류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았답니다. 그리고는 그것들을 향로
옆 촛불에 가져다 댔지요. 불꽃이 종이를 집어삼키며 타오르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정희 형님의 명복을 빌었답니다. 희진 씨, 그만 울고 일어나요. 제가 손을 내밀자 희진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사모님 저를 경찰에 넘기시는 거 아니에요? 저 할머님 돈도 받았는데 그 돈은 어머니가 딸 대신 고생한 희진 씨한테 준 위로금이라고 생각할게요. 대신 오늘 제사는 끝까지 도와줘요. 어머니 소원이 딸이 차려준 밥상 받는 거였다면서요. 영수가 너 정말. 저는 마당으로 나가 흙이 묻은 녹국자를 집어들었답니다. 옷소매로 흙을 정성스레 닦아내고 다시 어머니의 손에 쥐어드렸지요. 어머니, 이 국자로 형님 밥상 다시 차려요. 제가 도울게요. 희진 씨는 옆에서 거들어주고요. 우리 형님 가는 길에 배 안 고프게 따뜻한 국 한 사발은 먹여보내야죠. 제 말에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고 또 한 번 통곡하셨답니다. 하지만 이번 울음은 아까와 달리 맺힌 응어리가 풀려나가는 소리였지요. 주방에 다시 불이 켜지고 우리는 함께 국을 끓이고 정성스럽게 상을 보았지요. 어머니는 옆에서 녹그릇을 닦으며 조용히 예시이야기를 들려주셨답니다. 우리 정희가 이 국자를 참 좋아했어. 엄마가 국 뜰 때 옆에서 장난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마흔해가 이렇게 길 줄 알았으면 그때 시장 바닥에서 그 손을 절대로 안 놓는 건데. 어머니의 낮은 목소리가 주방의 김서린 공기 속에 흩어졌답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지요. 이 주방이 단순한 노동의 장소가 아니라 누군가의 그리움과 참회가 머무는 신성한 공간임을요. 제사상 위에 다시 뜨거운 국그릇이 올라갔답니다. 희진이 녹국자로 정성스럽게 뜬 그 국을 보며 어머니는 비로소 옅은 미소를 지으셨지요. 그날 밤 제사는 그 어느 때보다 길고 고요했답니다. 희진도 정중히 작별 인사를 고하며 떠났지요. 남겨진 고부 사이에는 30해 만에 처음 느껴보는 깊은 유대감이 감돌았답니다. 어머니는 안방으로 저를 부르시더니 낡은 오동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 놓으셨답니다. 영수가 이거 받아라. 어머니, 이건 뭔가요? 아까 그 가락지는 희진이 떠날 때 들려보냈다. 그 애도 엄마 없이 고생했는데 내 딸 노릇해준 값으로 그 정도는 해주고 싶었어. 이건 진짜 이 집 주인한테 줄 거다. 어머니가 상자를 여시자 낡은 통장 몇 권과 녹슨 열쇠 뭉치가 들어있었답니다. 긴 세월 동안 내가 이 집구석 지키느라 고생한 값이다. 그리고 40해 전부터 내가 매달 조금씩 모아온 돈이야. 우리 정이 찾게 되면 주려고 눈물 흘리며 모은 돈인데 이제 주인이 없지 않니 내가 가져라. 이 열쇠는 우리 집 뒤주 아래 비밀칸을 여는 거다. 거기 뭐가 있는지 이제는 내가 확인할 차례야. 어머니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아 보였답니다. 저는 그 낡은 열쇠 뭉치를 받아 쥐었지요. 차갑고 묵직한 무게가 제 손바닥을 눌러왔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평생을 견뎌온 고통의 기록이자 저를 가문의 진정한 일원으로 인정한다는 고백이었답니다. 어머니께서 건네주신 그 낡은 상자와 녹슨 열쇠를 품에 안고 밤을 지새웠답니다. 30해 만에 처음으로 이 집안의 진짜 속살을 마주한 것 같아 가슴이 두근거려 잠이 오지 않더군요. 하지만 그 비밀을 열어보기 전 저에게는 먼저 매듭지어야 할 인연이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종갓집 마당에는 유난히도 고요한 서리가 내려앉았지요. 주방 상석에 정갈하게 걸린 녹국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국자는 누군가의 자리를 뺏는 무기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아픈 상처를 보듬는 따뜻한 마음이 되겠구나 하고 말이지요. 짐을 챙겨 떠날 채비를 마친 희진 씨가 주방으로 들어오더군요. 어제 하루 가짜 딸 정희로 살았던 그녀의 눈은 밤새 울었는지 퉁퉁 부어 있었답니다. 제 앞치마를 건네주는 그녀의 손은 여전히 잘게 떨리고 있었지요. 언니 정말 가볼게요. 제가 저지른 짓 생각하면
얼굴을 들 수가 없는데 어머님이 챙겨주신 이 가락지 정말 제가 가져가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희진 씨가 주머니에서 은가락지를 꺼내 보이며 울먹이더군요. 저는 그녀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주었답니다. 어머니 마음이에요. 희진 씨도 어머니 덕분에 잠시나마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 생각하며 위로받았다면서요. 그럼 된 거예요. 사채빚 그거 꼭 갚고 이제는 바르게 살아요. 고마워요. 언니 제가 언니 자리를 뺏으려 했던 거 정말 진심이 아니었거든요. 그 긴 세월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 어제 주방에 서보고야 알았답니다. 이 녹국자 하나도 제게는 너무 무거웠는데 언니는 이걸 어떻게 지켜내셨어요? 그녀의 물음에 옅은 미소로 대답했답니다. 무거워도 내려놓을 수 없고 뜨거워도 놓칠 수 없는 것. 그것이 제가 그동안 걸어온 맏며느리의 길이었으니까요. 희진 씨 덕분에 저도 제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다시 깨달았답니다. 고마웠어요. 어머님께는 제가 나중에 꼭 속죄하러 오겠다고 전해주세요. 희진 씨는 대문 밖을 나서며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주방 문간에 서서 배웅했지요. 한때는 제 인생을 망치러 온 무서운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진실을 알고 나니 모진 바람에 이리저리 치이다 온 가련한 넋이었을 뿐이었답니다. 희진 씨가 떠나고 난 주방에 시어머니 말순이 천천히 들어오시더군요. 어머니는 벽에 걸린 녹국자를 한참이나 멍하니 바라보셨답니다. 그러더니 힘없는 손을 뻗어 그것을 내려 제 앞에 놓으시더군요. 영수가 이거 내가 다시 닦아라. 어제 가짜 손에 들려 마당 구석에 처박혔던 거 생각하면 내가 가슴이 미어진다. 어머니 괜찮아요. 깨진 곳도 없고 흙만 좀 묻었는걸요. 제가 금방 다시 광내 놓을게요. 아니다. 내가 미안해서. 그래 긴 세월을 거울처럼 닦아온 내 공을 내가 하루아침에 무시했지. 영수가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내 새끼 죽었다는 소식에 앞뒤 안 가리고 미친 짓을 했어. 내가 이 국자를 마당에 던졌을 때 내 심장도 같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더라. 어머니의 눈가에 다시 물기가 맺히더군요. 저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주었답니다. 어머니, 저 서운하지 않았어요. 다만 어머니가 그 어두운 시간을 혼자 견디고 계셨다는 게 며느리로서 너무 죄송할 뿐이에요.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형님 마지막 길 더 정성껏 모셨을 텐데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니? 내가 못난 애미라 그렇지. 영수가 아까 희진이 그 애 보냈니? 네, 어머니 가락지 잘 챙겨서 보냈답니다. 바르게 살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 잘했다. 그 애도 참 불쌍한 애지. 가짜인 거 알면서도 내가 그의 손을 잡고 놓질 못하겠더라. 그 온기라도 없으면 내가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아서. 영수가 내가 나를 살렸다. 내가 어제 그 난장을 치지 않았으면 나는 평생 나 자신을 속이고 살았을 게야. 어머니는 비로소 깊은 숨을 내뱉으셨답니다. 그동안 보여주지 않으셨던 가장 나약하고 진실한 인간의 얼굴이었지요. 어머니, 이제 정희 형님,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어제 따뜻한 국 한 사발 드시고 가셨잖아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이제 나도 정희 보내줘야지. 40에 넘게 장독대 뒤에 숨어서 울던 짓도 오늘로 끝이다자. 이거 받아라. 어머니는 품 안에서 수건에 정성스레 쌓인 물건을 꺼내 제 손바닥 위에 올려두셨답니다. 다시 돌아온 녹국자였지요. 이게 어떤 국자냐. 내가 이 집 시집 와서 우리 시어머니께 물려받고 또 내가 내게 물려준 이 집안의 기둥 아니냐. 그동안 내가 이 국자로 우리 식구들 배 불리고 마음 달래준 거 내가 다 안다. 어제 잠시 눈이 멀어 뺏었던 이 국자 이제 정식으로 다시 내게 준다. 죽을 때까지 이 국자 임자는 너뿐이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저는 녹국자를 가슴에 꼭 안았답니다.
30해 전 처음 이 국자를 물려받았을 때보다 훨씬 더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지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이 국자 죽는 날까지 거울처럼 닦아서 우리 집안맛 지킬게요. 어머니 국가는 늘 제가 봐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오늘 국가는 내가 봐라. 내 입이 예전만 못해서 말이다. 어머니와 저는 주방 한복판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동안의 고부 갈등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지요. 오후가 되자 툇마루에 앉아 녹국자를 닦기 시작했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마당에서 부드러운 천으로 노쇠를 문지르니 스윽스윽 하는 기분 좋은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시어머니 말수는 제 옆에 앉아 정갈하게 나무를 다듬고 계셨답니다. 영수가 그 국자 광나는 것 좀 봐라. 어제 마당에 굴러서 흠이라도 났을까 걱정했는데 아주 멀쩡하구나. 어머니, 노쇠는 닦으면 닦을수록 더 단단해지고 빛나는 법이잖아요. 우리 가족 마음도 이 국자 같았으면 좋겠어요. 아픈 일 있어도 다시 닦아내면 이렇게 빛나게요. 말도 참 예쁘게 하는구나. 용식아, 너도 이리 와서 국자 광나는 것 좀 봐라. 내 마누라가 이렇게 정성이 지극하다. 마당에서 나무를 정리하던 남편 용식이 웃으며 다가오더군요. 어머니,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영숙이가 최고라고요. 어제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알면 됐다. 이놈아, 이제 영숙이한테 잘해라. 영숙이가 이 집 진짜 주인이다. 화목한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퍼져나갔답니다. 석양에 반짝이는 녹국자의 매끄러운 표면에는 나란히 앉은 저와 어머니의 얼굴이 거울처럼 비치고 있었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저는 어젯밤 어머니께 받은 그 낡은 오동나무 상자를 다시 꺼내보았답니다. 녹국자가 주방의 주인임을 증명한다면 이 상자와 녹슨 열쇠 뭉치는 이 가문에 숨겨진 목숨줄과도 같았지요. 곁에 계시던 어머니가 제 손을 지그시 누르며 말씀하셨답니다. 영수가 그 열쇠는 우리 집 뒤주 아래 비밀칸을 여는 거다. 이제는 내가 확인할 차례야. 거기엔 돈보다 더 귀한 게 들어있단다. 어머니의 묘한 미소와 함께 열쇠 뭉치가 제 손 안에서 찰랑거리는 소리를 냈답니다. 제사 주도권을 둘러싼 폭풍은 끝이 났지만 시어머니가 건넨 이 낡은 상자와 열쇠가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임을 저는 직감할 수 있었지요. 저는 녹국자를 주방 상석에 정갈하게 걸어두고 어머니가 주신 열쇠를 품에 안았답니다. 오랜 세월 맏며느리 인생의 이 막이 이제 막 오동나무 상자가 열리는 소리와 함께 시작되려 하고 있었답니다. 거울처럼 닦인 제 마음 위로 새로운 세월의 빛이 다시금 내려앉고 있었지요.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자리가 한순간에 부정당할 때의 그 참담함을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 아픈 마음을 정성스레 닦아내고 마주한 진실은 피보다 진한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상처 입은 마음을 다시 닦아 빛을 내는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영숙이처럼 묵묵히 세월을 견뎌오신 맏며느리분들이 계신다면 혹은 오늘 시어머니의 비밀을 보며 떠오른 여러분만의 소중한 가족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서로의 사연을 읽으며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인생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